자, 선조 볼게요. 두 문자를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큰정태세 문 닫으세, 예성연중, 예쁘게 성형한 연중에 새로운 얼굴 마담은 인명선, 익명으로 뽑는데 여기서 선조는 인종, 명종 다음이 선조예요. 그래서 이 선조의 선대, 앞선왕이 명종이죠. 근데 이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였잖아요. 등살이 엄청 세요. 그러다 보니까 명종이 아들도 못 낳고 34살에 죽어요. 근데 이 후손이 없잖아요. 근데 명종이 선조를 굉장히 예뻐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선조가 왕이 됐어. 근데 문제는 선조 아버지가 서자예요. 그럼 당연히 선조도 서자겠죠. 아버지가 서자니까. 그래서 선조는 조선 왕 중에서 서자 출신으로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서자 중에서 첫 번째 처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왕의 정통성이 부족하겠죠. 서자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왕권을 노리는 난이 빈발을 했다. 그러면서 정열이 모반 사건이나 이몽학의 난 이런 게 일어난 게 선조 때더라. 그리고 배경지식 두 번째로는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완전 장악해요. 그전에는 훈구파랑 사림이랑 막 싸웠잖아요. 그러다 선조 때가 되면 사림이 정권을 완전 장악하고 이제 그 안에서 내부 파벌이 생기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파벌이 생겨서. 그래서 이 붕당, 당파 간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왜구가 그때 힘을 키우면서 막 우리나라를 침략할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내부 간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왜구의 준동을 준비 못하고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인과 서인 중에 한 명씩 해서 일본이 어떤지 염탐을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서인은 가서 일본이 만만치 않더라. 우리 일본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동인은 무조건 서인과 반대편에 서야 돼요. 서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동인은 아니다. 일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싸움하느라 일본을 대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자, 붕당 관련해서 외울 거 먼저 보면 선조 때부터 사림이 정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예가 원래 중종 때 이 이황을 굉장히 사림 이황을 이제 정부에서 부르려고 했는데 이황이 거부했어요. 근데 선조 때가 되니까 이황이 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조 때가 되면 사림이 득세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림인 때 선조 때 사림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이 훈구파가 지배했던 유양소와 경제소 이건 이제 훈구파가 사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양소와 경제소를 혁파하고 뭐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선조 때 을해당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림인들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 당파가 나뉘어지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을해당론이에요. 그래서 을해당론을 통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생기는 시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훈구파가 있을 때는 원래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는 단합을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훈구파가 있을 때는 사림이 막 서로 간에 파벌이 나뉘어지진 않았어. 근데 이제 외부에 적이 없어. 훈구파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림 내에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우더라. 이러면서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김효원은 동인이에요. 그리고 김효원, 이 동인과 심의겸, 이 사람은 서인이거든요. 이렇게 동인과 서인 간에 대립을 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김효원이 동인이고 심의겸이 서인이다. 이거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김효원에서 원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동인. 그리고 심의겸에서 심은 서인의 시옷, 심의겸의 시옷, 다 시옷이죠. 그래서 서인, 그래서 김효원은 김효원, 원 동그라미 동인, 심의겸은 시옷, 서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조전랑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 간에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조전랑직이 바로 뭐예요? 3사의 인사권을 가진 굉장히 꽃보직인데 이 중종 때 조광조가 사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꽃보직, 전랑자리를 만들고 이제 여기에 사림을 등용을 했는데 이 자리에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 동인과 서인 간에 서로 이건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러면서 싸우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을해당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을해를 동인과 서인이 서로 상대에게 야 내가 갚을 테니까 네가 을해. 누구나 다 갑을 하고 싶어 하지 을을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야 네가 을해 네가 을해 이러면서 서로 을하라고 싸우다가 을해당론이 생기더라. 이게 바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조 때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기축 옥사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정열입이 전라도 전주에서 대동계라는 모임을 결성을 하고 세왕조를 세우려는 혁명을 추구했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라도에 있는 동인들이 그냥 된소리를 맞은 사건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동인을 몰아낸 게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축옥사 정열입 모반 사건을 빌미로 정철 서인이거든요. 이 서인인 정철이 동인을 단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열입 모반 사건 하면은 대동계를 연상하셔야 되고 정열입 모반 사건이 바로 기축옥사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정여립을 연립이라고 생각할게요. 연립은 우리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연립을 생각하셔서 대동계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대동은 대동단결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죠. 자, 단독주택은 다 각기 다 떨어져서 따로 살아요. 근데 연립주택은 다 같이 모여 살죠. 그러니까 정여립의 여립에서 연립을 연상하시고 대동 같이 모여 사니까 대동계 이렇게 해서 대동계를 정여립 모반 사건의 정여립은 대동계를 결성했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대동계에서 동이 동인이더라. 그래서 정여립은 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기축옥사였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기축을 긴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긴축 정책은 돈 아껴 쓰는 걸 긴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연립을 제가 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연립에서 연립인데 아파트에 비해서 연립주택이 조금 생활 이제 수준은 조금 아무래도 낮잖아요. 아파트가 좀 더 비싸니까. 그래서 연립주택은 좀 아무래도 생활 형편이 조금 낮으니까 긴축 정책을 펴더라. 그래서 정연립에서 연립을 연상해서 긴축해서 긴축 기축옥사 이렇게 해서 기축옥사 하면 정연립 모반 사건이더라.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 정철의 건저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연립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철의 건저의 사건으로는 서인이 날아가고 동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철이 서인이었잖아요. 이 정철이 건저할 것을 왕에게 건의했다가 정철과 서인들이 내쳐진 사건입니다. 이 건저가 뭐냐? 이거는 왕위를 이을 왕세자를 정하자. 이걸 바로 건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철이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선조가 뭐야? 나 물러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선조가 열받아서 정철을 내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인인 정철이 유배 가서 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삼위인곡 이런 막 뭐 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거 글로 막 남사스럽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정철이 유배 가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글들을 엄청 쓴 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동인 내에서 이 건저희 사건을 통해서 서인이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인 처벌을 놓고 좀 강경하게 처벌하자. 아니다. 좀 온건하게 하자.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철이 동인이 정연립 모반 사건으로 날아갈 때 동인의 단죄를 주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동인이 서인 날아갈 때 서인 처벌을 할 때 야 세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너무 세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나뉘어진 게 강경파는 북인이 됐고 온건파는 남인이 됐습니다. 남쪽에 비해서 북한이 좀 더 대쪽 같고 강경하잖아요. 그래서 북인하면 좀 더 강경하다. 남인은 좀 온건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저의 때문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건저의 때문에 서인이 날아갔고 서인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건저의 때문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건저 이렇게 말하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진 건 건저의 때문이다. 정철의 건저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남북 건저는 남한이 아무래도 북한보다 잘 사니까 남한이 북한을 수렁에서 건져내라. 남한이 북한을 좀 위기에서 건져내. 남북 건져. 남한이 북한을 건져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되면은 이 북인이 또 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으로 뒤에 다시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고 또 북인에서도 광해군파와 영창대군파로 나뉘어지더라. 대북과 소북으로.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관련된 걸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좀 확실한 제대로 된 군사체계를 갖춰야겠다. 그러면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중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제대로 된 군대이기 때문에 직업군인 월급을 줘야 되는 거야. 잘하는 애들을 뽑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줘야 되니까 삼수미세라는 이 세금을 징수를 하더라. 이게 바로 선조 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방군은 소호군 체제로 개편을 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제승방약 체제였어요. 제승방약 체제는 모두 일어나서 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점에서 이 대규모로 모여서 이제 소규모 거점을 만들고 거기서 대규모로 이제 모여서 싸우는 거였는데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충주에서 이제 싸웠는데 왜군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한양까지 그냥 한 방에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한 곳 뚫리면 그냥 속수무책이구나. 그러면서 소호군 체제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속하다. 그래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두 군인으로 동원하는 게 소호군 체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이 양반에서 노비까지 전부 다 군인으로 동원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권 체제를 복구하는 거거든요. 소호군 체제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제승방약 체제가 이제 소규모 거점만이 있으니까 한 곳 뚫리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점을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점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군인이 필요하니까 소호군 체제라고 해서 이제 좀 이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두 다 군인으로 동원하는 소호군 체제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조 때 원래 진관 체제는 이제 여러 곳에 거점을 군사 거점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안 되겠다. 한 곳에 좀 집중적으로 군인을 모아놔야겠다. 그래서 재승방약 체제로 갔는데 임진왜란 때 한 곳 깨지니까 속수무책이더라. 그러면서 다시 여러 군데에 거점을 마련하는 소고군 체제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변사 최고기구화된 것도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외구의 처음 난이 삼포회란이었죠. 삼포회란 때는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를 했어요. 그랬다가 을묘해변 때 막 울면서 외변을 맞았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울면서 외변을 맞고 나니까 외구 얘네들이 보통이 아닌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체제를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재승방약 체제로 바꾸고 비변사도 상설기구화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또 맞은 거야. 그러니까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고기구화 하자. 이러면서 이 외구한테 당하면서 처음 당한 삼포회란 때 임시기구, 울면서 외변을 맞았던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 그랬다 엄청 호되게 당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최고기구화 되더라. 선조 때 이몽학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왕족 서울 출신인 이몽학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민심의 불만을 선동을 해서 내가 한번 왕 해볼래? 이런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몽학의 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조의 아버지가 서자였기 때문에 선조도 서자 출신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몽학 하면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 몽에서 몽을 꿈꿀 몽. 꿈꿨다. 서자가 왕 되는 걸 꿈꾼 거예요. 이몽학이 보니까 아니 서자 출신인 선조도 왕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러면서 서자인 이몽학이 이제 왕을 꿈꿨다가 그러면서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했다. 그게 바로 서자 출신 첫 번째 왕인 선조 때 일어났던 난이더라. 이몽학의 난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임진왜란 정유재랑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이 수교 요청을 해서 선조가 마지못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선조 때 통신사 파견으로 이제 교류에 물꼬를 튼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선조 다음 왕이죠. 광해군 때는 기유약조를 체결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 기유약조를 체결한 건 광해군 때다. 그러니까 통신사를 파견해서 서로 교류에 물꼬를 뜨고 선조 때 광해군 때는 기유약조를 체결하더라. 이 정도의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도암기 보면 선조는 1608년까지 608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608을 608하고 할게요. 608. 우리 육해공고기라고 아시죠? 육하면 소고기 돼지고기예요. 해 바다 하면 물고기를 해 바다고기를 육해에서 해예요. 공하면 하늘에서 나는 고기는 우리 보통 닭고기를 육해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해공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당, 뭐 육해공 식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육해공 이 세 가지 종류의 고기 중에서 선조는 해 그러니까 물고기만 빼고 육고기랑 공고기, 육공만 좋아하고 해 바다 물고기는 싫어했다. 왜? 선조는 외구 임진왜란으로 외구 침입으로 개고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물고기는 싫어해. 그러니까 육해공 중에서 해는 빼고 육이랑 공만 좋아했다. 그래서 육공파더라. 육해공 중에서 육이랑 공만 좋아하는 육공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선조는 육공파, 해물은 빼고 물고기는 빼고 육공만 좋아하는 육공파다 하면 육공파가 608 이렇게 연도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비변사와 군사체제 변화를 보면 비변사는 삼포외란 첫 번째 외란 때 임시기구화되고요. 울며 외변을 맞는 을묘 외변 때 이놈이 외구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상설기구화하고요. 임진왜란때 엄청나게 당하고 난 다음에 비변사가 최고기구화 되더라. 그리고 군사체제를 보면 원래 세조 때 여기저기서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여러 군데 군사 거점을 두는 진관체제, 소규모의 여러 군데 군사 거점을 두는 진관체제를 설치를 했는데 을묘해반 때 외구에 당하고 나니까 이게 소규모 군사체계 가지고는 외구를 못 당하겠다 해서 이제 좀 대규모의 군사를 모여있게 하는 재승방약 체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재승방약 체제도 임진왜란 때 충주에서 한번 깨지고 나니까 속수무책이더라.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 군사 거점을 두는 그 체제로 바꾼 게 바로 소고군 체제더라. 선조 정리할게요. 자, 선조 때부터 사림이 완전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소와 유양소 폐지하고 향약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림이 최초 등장한 건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사림 등장은 중종 때 조광조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선조 때가 되면 사림이 완전 집권을 하더라. 이 성종 때나 중종 때는 훈구파와 사림파 간에 서로 막 힘의 경쟁을 했다면 사림 때가 되면 훈구파는 없어지고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가 이제 분열이 된다고
파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해당론 서로 상대에게 야 네가 을해 네가 을해 이러면서 을해당론을 통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살림이 나뉘어지더라. 그리고 정여림 모반 사건이 선조 때 있었죠. 그래서 정여림 모반 사건에선 연립을 연상해라. 연립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 한 곳에 모여 사는 거니까 대동단결의 대동해서 대동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나라 혁명을 꿈꿨다가 실패했다. 그게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이고요. 이걸 통해서 대동계에서 정여립이 동인인데 동인이 아웃됐더라. 그리고 정여립 모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 기축을 이 정여립을 연립이라고 연상하시면 연립은 아파트보다 좀 생활 여건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긴축 정책을 피게 되더라. 돈을 아끼는 긴축 정책을 편다 해서 긴축에서 기축 해서 기축옥사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한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여립 모반 사건 다음에 정철의 건저희라는 게 있어요. 건저희는 세자를 정하자. 선조한테 괜히 건의했다. 선조가 뭐야 나 왕 그만두고 이제 그 다음 왕 논하는 거야? 이러면서 열받아서 정철을 내쳤죠. 그러면서 서인이 날라가고 동인이 집권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서인을 이제 단죄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이제 좀 온건파로 나뉘면서 온건파 남인과 강경파 북인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건저희 사건을 통해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더라. 이걸 외우기 위해서 남북 건조는 남한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을 좀 수렁에서 건져라. 그래서 남북 건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저희 때문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수도 방어를 위해서 훈련도감을 설치했고 지방에는 소호군 체계로 재승방약 체계를 이제 다시 이 소호군 체계라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여러 개의 군사 거점을 두는 소호군 체계로 바꿨다. 그리고 임진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교류를 시작하는 통신사를 파견을 했고 약조를 맺은 건 그 다음 왕인 광해군 때 기유 약조를 맺더라. 그리고 또 선조는 조선왕 최초의 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난이 일어나. 그래서 서자임에도 왕을 꿈꾼 이몽하, 꿈꿀몽 생각하셔갖고 이몽학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요. 정여림 모반 사건도 실패했다.